네, 테이픽스 이제 2부 영상인데요. 1부를 먼저 보시고 오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회사의 공시와 이제 재무제표를 가지고 한번 좀 더 깊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이 회사가 현재 뭐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2017년도 7.1회 해서 지금 8.3회로, 한마디로 이 재고자산 회전율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식당에 테이블 회전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식당이 저녁에 뭐 7번 돌아가던 회사인데 지금 8번 테이블이 돌아가면 당연히 매출이 증가한다는 뜻이겠죠. 왜냐면 7번 장사할 때보다 테이블당 8번 장사할 때 더 손님들이 많이 온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 회전율은 계속 증가하는지를 좀 보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도 계속 늘고 있고, 뭐 재고자산이 만약 늘어나는데, 재고자산의 절대값은 늘어나는데 거기다가 재고자산 회전율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회사가 제품이 잘 팔린다는 뜻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여기는 이제 3분기니까 아직 이제 4분기가 안 붙어서 그런데, 이 재고자산이 보시면은 이제 회전수 보시면 이제 기말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매출 원가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거 보시죠. 매출 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만큼 더 많다는 뜻인데, 그런데도 회전율이 계속 좋아진다는 거니까 그 제품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는데도 더 잘 팔린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지금 되게 좋구나. 뭐 판매나 사이클이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도 한번 볼 텐데, 회사가 이제 돈을 많이 팔아도 그걸 회수를 되게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매출 채권 잔액인데 6개월 이하죠. 6개월 이하가 97.9%니까 내가 물건을 팔면은 거의 97.9%는 6개월 안에 더 현금을 이제 회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빨리 이렇게 현금이 되니까 또 재투자를 할 수 있거나 회사의 어떤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도, 매출 채권도 굉장히 잘 회수되고 있는 회사구나. 그리고 이제 손익 계산서 좀 볼 텐데, 수익에 대해서 올해 이제 2000년 3분기하고 작년도 죄송합니다. 2000년 3분기까지 이제 매출액하고 뭐 이익하고, 그다음에 2019년 3분기까지 매출액하고 이익을 볼 텐데, 우선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누적으로 봤을 때 867억을 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841억을 했기 때문에 뭐 증가하는 모습이고, 반면에 보면 매출 원가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매출 원가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제 코스트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거고, 그래서 매출 총 이익이 207억이 나왔고요. 3분기까지. 작년도는 148억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한 60억 정도 이익이 더 나온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판관비가 조금 늘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109억이 됐고, 이제 작년도 이제 2019년도 같은 6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113억이 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44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고, 전에보다 더 많이 벌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제가 요거 좀 정리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품 매출이 있고 상품 매출이 있다 그랬잖아요. 상품 매출이 외주 주는 거, 그럼 포장이나 테이핑 쪽이고, 제품 매출 쪽에는 이제 전자재료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니랩이라는 이제 랩 쪽이 있었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9년도부터 이 제품 매출이죠. 이제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거, 이 매출 원가율이 2019년도 누적으로 해서는 제품 매출 대비 원가가 84%였는데 지금 2000년 누적으로는 77%고, 특히나 이 3분기죠. 3분기만 봤을 때 73%로 점점 원가율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원가율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고, 이제 전자재료 쪽으로 지금 제품들이 많이 이제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는 뭐 연구개발비나 이런 게 좀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원가율이 지금 개선이 점점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매출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가율 개선이 뭐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지만 좀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상품 매출은 솔직히 외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크게 그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 이 회사 테이펙스 자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은. 그래서 이 제품 원가율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낮춰주는 모습을 보니까 뭐 회사 이익이 더 앞으로도 더 많이 날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산 계정이죠. 예, 자산 계정에서 보시면은 돈을 일단 잘 벌고 있어요. 그래서 뭐 2019년도 기말 대비해서 28억 했던 현금이 지금 뭐 86억 정도 현금이 있고, 단기 금융 상품까지 가입을 한 거죠. 원래 없었는데 240억 정도는 어디 그냥 금융 상품에 투자라도 한 거고요, 회사가. 그래서 아마 그 금액대에서 일부는 매각 예상 자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공장이나 이런 거 지금 2019년도에 아까도 나왔지만 그 테이핑이나 이런 공장을 외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공장들을 아마 판 것 같아요. 182억 정도. 예, 182억 정도 잡혔는데 현재 28억밖에 안 잡혔으니까 요 부지를 이제 판 거죠. 그리고 이제 28억 정도의 또 매각 예정 자산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기타 유동 예, 금융자산도 나오고요. 예, 유형자산도 아마 뭐 비슷하고, 뭐 다른 건 아마 크게 뭐 차이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 그래서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부채죠. 부채에서는 여기 보시면 한 152억짜리 유동성 사채가 하나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152억짜리 유동성 사채니까 이게 1년 안에 이제 만기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152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작년도 이제 부채가 유동 부채가 174억이었는데 한 152억 정도 붙어서 거의 한 현재 한 354억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혹시나 그래서 유동성 사채 한번 체크를 좀 해봤는데, 이게 이제 토지하고 건물을 아마 뭐 담보로서 사채를 좀 발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입금은 뭐 이게 외국으로 아마 돼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USD로 된 거 보니까. 예, 그래서 한 차입금 금액은 한 152억 정도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KB국민은행 쪽으로 잡혀 있고, 이게 이제 회사채와 이게 연동이 돼서 같은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해 이제 만기 도래하는 게 한 7월 30일에 하나가 있거든요. 다른 건 이제 다 상환했고, 뭐 이런 기업 어업이나 증권 이런 건. 근데 이 회사채, 예, 사채가 하나 있는 거, 회사채 발행한 거 7월 30일까지 예, 이거 상환해야 되고, 이자 3.12 돼 있고, 금액이 이제 147억 정도 돼요. 거의 한 150억, 148억 정도 되거든요. 이 147억 정도에 되는 금액은 7월 30일까지 이제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월 30일까지 아마 상환해야 돼서, 아까도 뭐 봤지만 뭐 현금성 자산이나 단기 금융상품이 한 240억 있기 때문에 뭐 154억 아까 얘기한 147억 정도 이거를 갚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대신 제 생각에 이게 이제 3분기로 들어가겠죠. 이제 7월 달이니까 3분기 때 이 사채를 이제 갚아야 되니까 아마 순이익이 좀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예, 3분기 때 순이익이 많이 떨어지고, 반면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3분기 때 한번 뭐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단기성으로 순이익이 좀 줄어들어서 뭐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대신 좋은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공장이 8월 달 말에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3분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공장이 그 전자재료 쪽으로 3분기 때 완성이 되면은 그래서 올해 3분기 때 이슈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147억에 대한 사채를 갚아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공장이 8월 말에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게 완성이 되면은 캐파 증설이 돼서 매출은 더 증가할 거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3분기 때 뭔가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내려오거나 이러면은 더 좋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장기적으로 이런 뭐 회사채나 이런 갚는 거는 딱 그 3분기 이슈로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영업 이후로 발생하는 순이익단에서 대산이 되는 거지만, 그 공장이 증설될 이슈는 그 이후로도 이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영향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좋게 보이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지금 상장 주식 숫자가 너무 적어요. 예, 47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70만 주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요거 이제 액면가랑 한번 곱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원래 자본금이랑 맞아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자본금이 23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자본금이 23억 정도인데, 보니까 자본금이 37억 나오거든요. 연결재무제표에서. 요거 왜 그런지 한번 봤더니, 이게 주식 소각을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발행 주식은 이제 뭐 한 750만 주 정도 되는 거고요. 예, 이게 750만 주 정도 우리 발행했는데, 중간에 이익 소각을 했어. 자사주 소각을 한 게 한 280만 주 정도 소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유통 주식은 한 470만 주 되는 거고,
그래서 최초에 발행한 한 750만 주 곱하기 500원을 하면은 현재 37억 정도 나오죠. 37억 7천 정도. 그래서 현재 자본금이랑 이제 맞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 문제가 이 회사가 지금 유통 지수자가 너무 적죠. 예, 470만 주밖에 안 되니까 보통 2차전지 뭐 일반적으로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한 6,900만 주 되고 뭐 LG화학도 한 7천만 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한 뭐 10분의 1, 뭐 2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너무나 이제 물량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품절이 주 같은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통 주식수가 아까 봤지만 한 470만 주 정도죠. 네, 470만 주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문제가 이 대주주인 한솔케미칼하고 이제 대표 주주인 이제 아주 아이비 투자는 조금 이제 물량을 좀 줄이고 있긴 한데 이거 두 개까지 빼면은 200만 주로 줄어들어요. 210만 주로 줄어들고 이게 전체 유통 주식수의 한 4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물량이 없는 거. 200만 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회사 물량에서 뭐 회사 어떻게 보면 뭐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이 회사가 정말 이익이 정말 좋고 가치가 정말 상승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주주들이 이 주식을 안 팔겠죠. 그럼 물량이 정말 안 나올 거고 계속 품절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실질 유통 지수 숫자죠. 여기에 이제 상장 주식 숫자는 이제 470만 주지만 아까 그 대주주나 뭐 IB 물량을 빼면은 21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럼 전체 45%고 시가총액 중에 이제 45%라면 물량이 한 800억밖에 안 되거든요. 한 819억밖에 물량이 없는 거라서 정말 이게 매수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주식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이런 주식에 대한 거래나 이런 걸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액면 분할이나 아니면 무상증자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액면가도 500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더 뭐 낮추면 뭐 100원으로 맞추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좀 액면 분할도 이미 뭐 했는지 지금 이미 좀 500원까지 떨어져 있고 무상증자는 제가 좀 보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 아까 여기 보시면은 이 연결재무제표하고 이 이쪽에서 한번 연결재무제표하고 이제 재무제표만 볼 텐데 기타 불입금 자본이 이 테이펙스에 대한 이제 그 자본에서 보시면은 이 마이너스거든요. 485억이 마이너스예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이게 플러스로 나오잖아요. 761억 플러스로 나오는데 이게 아마 뭐 한솔케미컬이나 이런 그 기초 했던 그 회사들이 이게 아마 구주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뭐 그러니까 나중에 뭐 회사에서 주식을 새로 어떻게 만들어서 뭐 유상증자나 이렇게 하거나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아마 이 회사가 분할을 하거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기존 주주들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마이너스가 아마 뜰 것 같아요. 좀 복잡한 내용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구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아마 이 지금 회사에 주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액면 분할을 하려면은 자본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자본금으로 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익잉여금으로 하면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쪽으로 잘 안 쓰기 때문에 아마 무상증자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거는 뭐 아닐 것 같은데 뭐 주식 그냥 배당을 진짜 준다거나 이 지금 뭐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주식 배당으로 좀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상증자를 한번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뭐 무상증자를 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유통주식 숫자를 늘리려면. 그리고 이 유상증자 했을 때 기존 주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좀 현재 주가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좀 진행을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제 아마 이게 물적 분할하고 이제 인적 분할이 있는데 아마 물적 분할이 아니고 아마 인적 분할 같은 식으로 해서 기존 주주들이 아마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기타 불입 자본이 좀 이렇게 마이너스 크게 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그 분할 그게 생각이 아까 안 나가지고 잠깐 헷갈렸는데 아마 그래서 구주를 아마 가지고 있던 아마 기존 주주들이 그대로 있어서 아마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뭐 플러스 잡혀도 이 테이펙스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좀 잡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까도 똑같은 얘기죠. 예, 그래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기타 자본 잉여금이 이제 플러스로 뜨고 있지만, 예, KBS 자체적으로 기타 자본 잉여금은 이제 마이너스로 뜬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복잡한 거니까 뭐 굳이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현금흐름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2019년 3분기보다 지금 82억 정도의 현금 흐름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영업을 해서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나 했더니 그 2019년 3분기에는 82억 정도의 현금이 들어왔고 2020년 3분기까지는 117억의 현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뭐 현금이 뭐 열심히 영업을 했는데 현금이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금 유출액이 한 252억 정도, 예, 투자 활동으로 돈을 썼다라는 거죠. 근데 그 돈을 어디 썼나 봤더니 아까 얘기한 이제 단기 차입금 한 240억짜리 매수한 거죠. 이거 잘한 거죠. 또 나중에 뭐 금융 상품이니까 뭐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리턴이 좀 있겠죠. 그리고 유형 자산 또 획득한 게 한 12억 정도. 예, 이것도 뭐 회사의 자산을 획득한 거니까 잘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인데 이거는 한 8억 정도가 이제 뭐 지출이 나간 거죠. 그래서 그 8억 지출에 대해서 보면은 뭐 단기 차입금 상환한 거죠. 뭐 차입금 상환한 거니까 잘한 거고, 또 리스 부채가 있었나 봐요. 예, 그것도 한 4억 정도, 4억 6천 정도 상환한 거니까 뭐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좀 깔끔하고 잘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회사 뭐 이렇게 재무제표나 뭐 공지사항에 대해서 좀 봤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 전방 사업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 OCA라는 어떤 뭐 스마트폰 아니면 뭐 OLED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필름 사업이 또 추가로 붙을 수도 있고, 뭐 재무제표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편이고, 단지 하나는 이제 유통 주식 숫자가 너무 적다. 예, 그래서 이거를 과연 충분히 뭐 개인 주주들니까 뭐 크게 상관없지만 물량을 쉽게 이렇게 좀 이제 핸들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중간에 누가 만약에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그런 집단들이 들어와서 막 사고 막 올리거나 이런데 좀 장난질 같은 거 한 800억밖에 솔직히 안 되거든요. 유통 숫자가. 그러니까 좀 그런 거 할 때는 좀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회사의 이익이죠. 예, 이익이 좋아지는지 보는 거고, 올해 정말 한 영업이익이 뭐 170억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200억까지 영업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보면서 뭐 투자를 하시면 예,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우선 제가 먼저 저희 알려주신 댓글로 알려주셨던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여우 형님이었네요. 예, 왜냐면 되게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기업을 보는 안목을 가지셨다는 거에 되게 좀 부럽고 칭찬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되게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좋은 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만의 어떤 그런 투자에 대한 안목이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나중에도 좀 좋은 기업 또 저한테도 소개시켜주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